네, 법학박사 이경영의 생활법률. 화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생활법률 이 시간에 여러분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도 이경영 법학박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룡입니다. 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 네. 아우,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서귀포에서 늘 오시는데요. 날씨가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가을 정말 햇살이? 천고마비의 계절. 네. 정말 쌀쌀하지도 않고 네. 뜨겁지도 않고 정말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아, 네. 진짜 이런 날 우리 햇살 맞으면서 산책하면 더없이 네. 좋은 그런 가을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런데 이럴 때 괜히 마음에 싱숭생숭한 틈을 타서 정말 네. 나쁜 사기들을 네. 네, 벌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안 그래도 우리 제주에서도 어제 저희 아마 JBS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피의자 검찰 조사받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종종 있어요. 요즘엔 좀 빈번히 많아졌어요. 뉴스가 많은 네, 것 같아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이나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라는 말 등등 그 쉽게 현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혹되지 않고 또 사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지 예.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예. 알아보고 함께 좀 주의하는 시간 가져보면 참 좋겠네요. 네. 최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네. 또 코로나19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 어려움을 틈타서 사람들에게 그 온갖 사탕 발림을 하면서 접근을 해서 네. 결국 이제 자금을 편취한 그런 사기 행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는 그냥 어려울 때 네. 같이 좀 도우면 더 좋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좀 힘듭니다. 제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라 엑기스 사건. 네, 이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전통적인 사기 수법인데요. 네. 할머니 고령자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네. 자라액기스가 이제 옛날에 건강에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라액기스를 이제 한 100만 원어치 사면 이제 그 액기스를 먹는 그것이 아니라 네. 그 일종의 그 배당금을 줘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사면 배당금이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러면 다시 이제 1000만 원어치 사면 네. 1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배당금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네. 할머니들이 용돈을 구하려고 이제 자꾸 이제 자라 액기스를 많이 샀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불필요한 액기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나중에 이런 할머니들의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게 한 20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 당시 90억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20년 전인데 90억이요? 예, 제주 할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세상에나. 네, 네, 그래서 이런 또 사건들이 있었군요.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이 보약 몸에 네. 좋다는 보약 맞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할머니들에게 접근을 하거든요. 네네. 농가를 돌면서라든지 이런 예, 경우들이 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점들 우리가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될지. 이게- 그리고 뭐 다단계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할머니들을 네.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하면 네. 이제 그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네. 차에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화장지 나눠드립니다. 쓰레기 봉투 나눠드립니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그 소식 집에서 이제 놀고 있다가 네. 나와서 이제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온갖 또 뭐 몸에 좋은 약이다, 뭐 만병통치약이다, 뭐 신경통에 좋다, 아니 할머니들이 뭐 신경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육이 어디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그럼 자꾸 접근을 하면서 네. 그거 다 치료할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네.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때는 그냥 예전에 약만 팔았는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다단계 수법을 동원을 해서 이제 사기 수법이 이제 점점 이제 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다단계로는 우리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군요. 이 예. 다단계가 전국의 피해 이게 4조 원 이상. 예. 와.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제2 다단계 네트워크 사건. 그게 단군 이래로 예, 하긴 예, 피해액만 예. 해도 4조 원이니까요. 예, 주모 회장님이라고 유명하죠. 네네네. 지금도 예. 계속해서 회자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네. 제주도에 이제 특히 이제 서귀포에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다단계에 이제 관련해서
당시에 뭐 냉장고 열풍이 일었었어요. 냉장고 열풍이요? 예, 냉장고가 이제 새로운 신형들이 나오면서 아. 그 모 회사 제품에 그 냉장고가 이제 그 신드롬인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하는 주부들의 마음 심리를 아, 이용해서 이용한 거군요. 이용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냉장고에 예, 투자를 해서 네. 이제 많이 이제 매입을 하면 할수록 이제 배당금을 많이 주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단계 수법으로 네.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 사람이 뭐 10명 모집해 오면 그 모집해온 수당, 모집 수당도 주고 그 모집해온 그 사람이 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판매 수당도 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수당을 주죠. 네네. 그 수당을 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고수익 사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네네. 1,000만 원 했던 사람이 1억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10억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사기범들은 그 수익을 확보하게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이 검이 그때 이미 사기라는 게 알게 됐지만 이미 자기 모든 재산을 올인한 상태에서 탕진하게 되고. 통탄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데 속을 수가 있지. 하지만, 네. 네, 심심찮게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제주는 이것도 많이 주의하셔야겠어요. 일정액을 투자하면 부동산의 매도 또는 부동산의 개발 분양에서 수익을 분배해준다. 이런 유혹들이 참 많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인가요? 이런 예, 사건은. 네. 최근 이제 제주 기획부동산 1,000억대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한 1,600명의 피해자가 발생됐고요. 와. 요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성산 신공항을 이제 개발 미끼로 해서, 뭐,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이 있었는데, 네. 뭐, 한 10만 평, 20만 평 이렇게 되는 그런 땅을, 대다수 명의로 이제 공유 지분 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네. 여러 명. 네. 이게 몇 명이 되느냐면 296명의 공동 소유 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분을 계속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공항이 되면 대박이 난다. 네. 뭐 2만 원, 3만 원 하는 땅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 투자를 하시라. 네. 이렇게 전화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도 역시 다단계 수법이 동원돼요. 네. 그래서 지인 등을 끌어들이게 되죠. 지인 등을 어.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지분을 사게 하고 네. 또 그 지분을 팔면 또 일종의 배당을 주니까 또 믿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또 이상하게 자 이제 피해자가 다시 거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 네. 그 피해자가 다시 자기의 어떤 피해액을 보전받기 위해서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아.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죠. 그게 그런 네. 식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또 네. 문제가 되고, 네. 이 제주는 또 지역사회가 또 괜당사회 이렇게 네, 되니까 예, 또 예. 믿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하면 또 네. 솔깃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관리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조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네요. 예. 그리고 뭐 사무실도 초호화 사무실로 해놓고 예. 서류 위조도 되니까 안 속을 수가 없겠다고 예, 하는데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주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책은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이 뭐 워크숍 야유회 송년회 등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 조직 관리를 하고도요. 네. 또 판매 실적에 더 수당을 지급하고 초과 사무실을 통해서 네. 우리는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니까. 알려주는 거, 보여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 제가 부동산 등본 네. 옛날에 등기사항 증명사라고 바뀌었는데 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보여준 서류만 믿고 이것을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서 등기 이전이 되는 거라 실제 등기도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사실 모르거든요. 네네. 그냥 개발이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당장 그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네네. 결국 이제 돈을 입금하고 등기까지 되니까 자기는 당시 사기에 휩쓸린 것을 몰랐죠. 모르죠.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와서 이제 공항 제주도 와서 이렇게 쭉 보면 가보면은 뭐 전혀
개발할 수 무관한 없는. 개발이 불가능한 전혀 아. 공항하고도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 있고 이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주도민보다는 타 지역 사람들이 더 사기에 당하기 쉽겠네요.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네. 현장을 확인하고 네. 또 우리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그 우리 공적 장부가 있어요. 아, 토지 이용, 확인? 예, 토지 네. 이용 계획 확인원. 아, 계획 확인원. 그걸 네. 떼보시면 거기에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를 전문가와 상담하면 거의 다 답이 나오게 되어 누구나 있습니다. 다 뗄 수 있어요? 네, 누구나 뗄 수 오, 있습니다. 네.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네.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이런 거는 다 번지만 알면 다 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이게 네. 직접 누가 보여주는 건 또 다 위조가 가능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네. 직접 확인하는 게, 직접 떼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너무 고수익이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네.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추석에 이런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농수축산물 구매 사기 사건이요? 명절 되면 이런 게 많겠네요. 요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건인데요. 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냈겠죠. 네네. 그래서 추석 선물용 농수산물을 대량 구매할 것처럼 속입니다. 이제 판매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량으로 전국에서 구매하겠다. 이제, 구매하겠다. 네. 근데 다른 것도 구매할 예정인데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조금 어려우니 그거를 네. 먼저 선입금해주면 그것까지 같이 나중에 모든 걸 결제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해주는데 한 2, 300만 원 이렇게 뭐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네. 판매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일괄 결제했다고 속여서 그걸 아. 믿고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건 구매도 하지 않고 네. 결국은 전화번호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아. 결국은 이제 사기를 당하게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네요. 네.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농어민들 사실 또 많이 힘든데요. 네, 네. 이렇게 또 두 네. 번 울리게 하는 그런 사기 사건입니다. 네. 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 뭐 돈을 보낸다든지 네, 이런 그러면 안 것들은 됩니다. 네, 절대로 네, 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뭐 생활법률 이야기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좀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고요. 네. 저희가 그 앞서서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도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계속해서 그 제주도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파밍, 스미싱 뭐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짧게 이게 어떤 범죄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에 네. 제주도에서만 제주도에서만요. 1538건 피해액이 20억. 이 보이스피싱으로. 예. 그리고 전국에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에만도 27,131명을 검거했다는. 와.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제 1286명을 구속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 경찰청에서. 네. 그만큼 뭐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 나는 괜찮아 안 속아 하는데 진짜 너무나 체계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나요? 그걸 사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말씀은 저번에 드렸지만 네. 뭐 개념 설명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파밍 수법,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서 금융 정보를 빼내는 유형. 네. 스미싱이라는 게 문자 메시지하고 이제 피싱을 같이 얘기해서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네. 청첩장, 일본 대지진 발생 등 동영상. 또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사 내용, 택배 배송 조회를 가장한 이 접속 사이트 문자를 보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신기해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서 네. 휴대전화 명의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되거나 저장된 주소록이나 사진, 공인인증서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수법.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그 택배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저도 네네네네. 문자가 와서 네. 아니 택배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번호가 이상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속을 뻔한. 예. 그 혹시 만약에 근데 그걸 누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누르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그러면 네. 즉시 신고를 하고. 네. 아직 뭐 피해는 없는데도요. 그래도 이제 신고는 해주셔야 네. 또 다른 사기범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잘 모르는 번호로 네. 휴대폰 번호라든지 좀 네. 그런 번호로 의심쩍은데 뭐 네. 택배를 전송한다든지 약간 네. 그런 내용이 온다면 여러분 네. 절대 누르시면 안 네. 되겠어요. 네. 예. 아, 요즘에 참 정말 지능적으로 네. 점점 네, 발전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까요? 그리고 로맨스 스캠 사건이 있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예, 중동 파견 미군인 것처럼 속여서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돈을 갈취한 나이지리아인들을 사기 혐의로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네. 이것은 어떤 수법을 썼느냐면 SNS 등을 통해서 중동에 파견된 미군이처럼 속여서 한국 여성에게 사랑한다.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낼 테니 택배비를 보내달라. 네. 이렇게 하면서 12억 원을 갈취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언뜻 들으면 이게 돈을 보낼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게요. 가능하군요. 이거 뭐 이제 우리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멋진 사진을 보게 되면 네. 이 환상이 젖는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석유 산업으로 수익금이 많은데 중동에서 이 보관할 곳이 좀 마땅치 않아서 한국으로 보내서 당신과 같이 살겠다. 그래서 이거 금마도 있고 현금도 있어서 그 운반할 비용을 요구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네. 택배비, 통관비 등을 요구해서 입금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네. 정도 계속 네. 친분을 네. 유지하면서 예.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혹시 예. 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사실 그렇죠. 글로벌하게 친구 많이 사귀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예. 다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이럴 수 있으니 예.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여러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제주에서는 얼마 전에 BTS 화보 제작한다 해서 뭐 투자 사기 사건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책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우선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얘기하면 네. 이거는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거의 99.9%가 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에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독은 강하다. 아, 달콤할수록. 예. 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달콤한 사탕을 함부로 이렇게 물면은 안 됩니다. 목에 걸릴 수 있어요. 큰일 네, 납니다. 목에 걸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날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사기꾼은 반드시 미끼를 던지고요. 네. 일단 사기꾼은 말이 좋습니다. 그리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인간의 허영심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또한 유명인사, 정치적인 호재, 네. 그다음 개발 호재,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사기 수법을 만드는 거예요. 최신 정보를 네, 최대한 최신 정보를 이용해서. 씁니다. 네. 그래서 최신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당할 뻔이 있었는데 박사님도요? 예, 저도 이제 법무사를 하던 초창기 당시에 네. 뭐 옛날에는 뭐 DJ 시절이었죠. 그래서 DJ의 최측근이 제주공항에 오는데 자기가 나와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DJ 최측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네. 오른팔이 왼팔인 줄 알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친분을 쌓아가는 거죠. 친분을 쌓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저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었으면 저도 사기범에 당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제주도에 왔느냐? 실제로 와요. 실제로 또 오고요. 오면은 그 정보를 알아서 자기 공항에 가서 영접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청와대 사기 사건도 있는데 예, 청와대를 가장한 사기 사건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유명 인사, 정치적 호재, 지역 개발 호재, 정치적 인사 이런 걸 최대한 이용해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네. 뭔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다는 안 그렇지만 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도장 찍기 전에 상담하는 거. 네, 정말 그때도 말씀드렸죠. 말씀하셨죠. 도장 찍기 전에 상담 마라. 제발 도장 찍은 다음에는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늦을 수가 있고요. 네. 아무리 좋은 판결을 받아도 네.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러게요. 빠져나올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라. 예.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게 낫다. 예, 조금 예. 들어간 돈 아깝다 하셔서 계속 예.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나오는 게 예, 낫군요. 맞습니다. 우리 해설지님 정확히 네. 지켜주셨는데 네. 이미 손해를 본 돈을 그대로 날리는 게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된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맞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사기 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위험하네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더 자기 재산이라든가 모두를 다 날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정 파탄이 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이 상담을 통해서 또 사건 해결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본전 생각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 그게 요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하다.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돌다리도 예, 확인하는 거. 예,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또 법무 상담은 이경영 박사에게, 이거 방송은 나우제주와 함께. 아유, 네. 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뭐 택배 관련 이렇게 얘기하니까 6979님께서 택배에서 앱을 별도로 설치하면 그 택배 배송 기사님 사진까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앱을 활용하시지 문자 메시지는 주의하라고 이렇게 또 문자 주신 분도 앱이나 이 계시네요. 카카오톡에 그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네.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되는데 네.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이 날라오면 이건 이건 그거는 나를 잘못된 이건 것이다. 미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경찰청 앱도 설치한다고요. 와,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법학박사 이경영의 생활법률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못다한 관련된 사기 사건 대책이라든지 사례들 다음 주에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